자,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분 축하드리고, 이 그래프코아라는 영국의 그 AI 플랫폼 제공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슬리드를 통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그래프코아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메가존 클라우드가 거기에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를 넣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코아하고 메가존은 한마디로 말하면 AI 인공지능과 머신 인텔리전스의 통합 솔루션 및 AI HPC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요즘에 머신 인텔리전스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합한 겁니다. 거기에 전용 AI 칩인 뉴럴랩 프로세서를 그래프코아가 만들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용 IPU 카드, 그 다음에 범용 시스템에 그 그래프코아의 그 카드를 갖다 탑재할 수도 있고요. 전용 시스템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스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전용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따로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메가존은 AI HPC 환경, 그 다음에 AI HPC 클라우드 플랫폼을 서비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래프코아는 이 AI 인공지능에 대비해서, 물론 지금 인공지능이 기존의 CPU나 기존의 GPU에서 뭐 돌아가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대부분 떨어지고 또 AI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코아에서는 뉴럴랩 프로세서라고 하는 신경망 프로세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콜로소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코아에서는 IPU라고 부릅니다. 인텔리전스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부르는 이 칩셋을 이제 제일 먼저 만든 거고, 이 칩셋이 이제 GC2라고, GC2 또는 GC20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대가 GC200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용 IPU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에 PCI 익스프레스 카드에다 꽂을 수 있는 전용 IPU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1세대 버전인 GC2를 담고 있는 카드고, 2세대 버전인 GC200을 담고 있는 카드인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요 속 안에 이 칩이 한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들었습니다. 두 개씩. 그 다음에 이 IPU 카드를 범용 시스템에다 설치해서 여러분이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델에 보면 R740이라고 하는 그 머신에다가 두 개의 IPU 카드를 갖다가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아까 보면 전용 IPU 카드 자체에 칩이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카드를 두 개를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칩은 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델에 또 DSS8440이라고 하는 그 장비에다가 8개의 IPU 카드를 장착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칩의 숫자는 1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래프코아 쪽에서는 요런 거를 전체적으로 IPU 서버라고 부릅니다. 범용 머신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IPU 서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전용 머신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IPU 머신, 이 전용 머신은 IPU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IPU 서버고 여기는 IPU 머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이 있는데, 요거를 IPU M2000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IPU가 4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머신이라고 돼 있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 CPU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은 따로 x86 서버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처리를 수행하는, 어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부분만 이쪽 서버한테 보내갖고 처리할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작업을 갖다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런 M2000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칩이 지금 4개가 있는데, 이거를 16개 또는 32개 정도로 묶어가지고, 32개를 묶어가지고 장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IPU 머신의 IPU 파드 육사가 됩니다. 육사라는 의미는 이거 하나에 아까 4개가 들어있었잖아요. 4개.
4개 칩이 들었으니까 이거를 12개를 하게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죠? 저 여기 보면은 여기에다 지금 12개의 IPU 머신 요 IPU M2000을 넣었거든요. 48장이면 예. 그러면 12개가 아니라 16개라는 뜻이죠. 16개. 여기에 지금 16개의 머신이 있어요. 16개의 머신에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64가 되잖아요. 요거는 IPU 파드 64라고 부릅니다. 향후에는 요게 32개까지 올라가면 32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128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파드 128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게 지금 IPU M2000인데 그 위에 이제 4대의 서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일반 서버가. 네. 이 일반 서버가 바로 뭐냐면 CPU 기반 잡.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나중에 이제 이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짜놓은 그 머신러닝 코드를 보면은 전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는 후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CPU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에 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학습이 끝난 데이터를 나중에 후 처리하는 이런 부분은 이런 CPU를 기반으로 돌리고 전문적으로 학습이나 인퍼런스 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이 머신에다 따로 이렇게 돌리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IPU 파드 64거든요. 그래서 16대의 IPU M2000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소프트웨어 스택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팝 아트, 전체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스택의 이름은 파퓰러 SDK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 전용 그 엔진을 저희가 팝 아트라고 부릅니다. 팝 아트. 그다음에 이런 전용 그 그 엔진뿐만 아니라 우리 갖고 있는 탄스플러, 파이토치도 전부 다 여기에 이제 포팅이 돼서 바로 수행할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오닉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오닉스는 뭐냐면 각종 엔진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의 이제 내용이 조금 틀려요. 프롬 구조가 조금 틀린다고 옛날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의 표준 모델의 표준 포맷이 오닉스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닉스를 갖다 나중에 파바이트를 통해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어떤 딥러닝 엔진들이 아니면 머신러닝 엔진들이 오닉스만 지원할 수 있다면 웬만한 소스 코드를 바꾸지 않고도 저희 시스템에서 다 돌아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탄스플로우 기반의 케라스 같은 하이 레벨 API도 당연히 저희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퓰러 SDK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머신들을 우리가 나중에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용 소프트웨어들도 전부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우 돌리면 텐서 속 안에 이제 어떤 머신러닝 잡들이 돌아가는 그 구조인 그래프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걸 텐서 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텐서 보드. 그래서 그 텐서 보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러니까 어떤 머신러닝 잡들이 저희 IPU 내에서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프로파일을 볼 수 있는 팝비전이라는 관리 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머신러닝 관련해서 우리가 대부분 훈련이라는 작업이 있고 인퍼런스라는 추론 작업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한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 구글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코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AI 칩이라는 걸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 AI 칩들 대부분 뭐냐면 추론용이에요. 인퍼런스용이지 학습까지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고, 수십 개의 회사들이 있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까지 완벽하게 지금 구성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 그래프코어까지 한 3회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누구나 칩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습용 칩과 인퍼런스를 동시에 할 수 있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대부분 무슨 용을 만들고 있냐면 인퍼런스용, 인퍼런스용을 주로 추론용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쭉 가다 보면 AI라고 하는 거는 특히 학습을 할 때 대량의 GPU나 IPU, TPU를 모아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집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에 아주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칩과 칩 사이에 통신하는 아키텍처나 아니면 이런 IPU 카드가 여러 개 있을 때 얘네들까지 전문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아키텍처, 심지어는 이런 그 IPU 파드 64의 내부에 어떤 연결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새로 아예 개발해서 빌트를 해놨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쭉 이제 강의 받다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포커가 제공하는 각종 AI 관련된 플랫폼 솔루션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하고 저희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해서 일단은 이 IPU 머신에 IPU 파드 64라고 하는 걸 총 512개의 렉까지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4,000 IPU들을 전체 집합을 만들 수 있고 16 헥사프롭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일단 도커와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슬럼이라는 워크로드 매니저, 그 다음에 AI 전체의 어떤 작업, 딥러닝 전체의 동작을 갖다 관리하는 투플로우까지 이렇게 합치게 되면 저희가 AI HPC 시스템 솔루션을 그 고객사한테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서비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오픈스택 저희 오픈스택 메가 에디션과 셰프스택 메가 에디션을 하게 되면 완벽한 가상화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개를 묶어서 AI HPC 클라우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려도 네. 저 콜로소스는 계속 저 칩에 코드 네임. 아, 그렇습니다. 콜로소스라고 하는 코드 네임이고, 저 코드 네임이 왜 나겠는지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드 네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개발된 그 칩의 이름은 그래프코아 2, GC2와 두 번째 버전은 GC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범용 시스템에서 네. R740은 두 장이고 DS840은 8장 그렇습니다. 있는데 저거 수량을 조정할 수 있어요. 뭐 예산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저 스펙으로 딱 픽스되어서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IPU 머신은 보시면 X86이 어떤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CPU 작업들을 대체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CPU 기능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의 관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메모리도 없는 거예요. 뭐 있긴 있지만 얘는 이제 얘 내부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거거든요. ARM 프로세스가 들어있고 여기 사실 리눅스가 들어있는데 걔는 어떤 CPU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CPU를 많이 쓰는 잡을 돌리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은 해요, 나중에. 그러면 저기에 관련된 모든 기능 관리나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설치할 때는 저기 X86에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겠네요. 일차는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가 IPU 머신을 단순히 추론용 있죠, 추론용으로 쓸 때는 그건 추론은 모델이 이미 컴파일이 그러니까 모델이 이미 완료된 거니까 그걸 얹어서 가볍게 추론하는 거는 저 머신을 독립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거 나중에. 근데 얘는 ARM이고 리눅스 ARM이고 얘는 주로 이제 속안에 있는 IPU 칩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저거는 무조건 X86 한 대는 같이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양밖에 못 봐서 그렇지 이런 아키텍처는 이제 예를 들면 구글 TPU도 이런 아키텍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으로 뭔가 AI 관련해서 전용으로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아키텍처로 갑니다. 그러니까 CPU 잡하고 그 AI 잡을 분리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델 서버만 지원하는 건 아니죠? 현재는 이 회사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라인을 다른 회사들로 이제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미 X86 유저 서버가 있다 그러면 걔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활용할 수는 있는데요. 네, 보장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그 전용 네트워크 아키텍처 부분에서 네, 그 실제 그 통신하는 네, 그 머신들 간에 통신하는 게 복지 이더넷인 것 같은데 네. TOR이 뭐예요? 저거는 이제 탑 오브 렉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피지컬 렉 시스템 있잖아요. 그 위에 제일 위에 올라가는 스위치를 TOR 스위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저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더넷 스위치는 아니겠네요. 아니요, 일반적인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백지 이더넷 스위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멜라녹스 스위치를 쓰긴 하지만 네. 멜라녹스 그러니까 그 IPU의 이제 서버에서 나가는 이더넷 아답터가 멜라녹스의 RDMA 아답터거든요. 근데 스위치는 멜라녹스 써도 되고 일반 백지 전부 호환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IP 파드 64가 나갈 때는 여기에 스위치들까지 하나의 백지하고 완지 매니지먼트 요거는 이제 그 아웃 오브 밴드로 얘네들 관리하게 하는 매니지먼트 스위치거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에는 좀 안 나왔지만 예를 들면 IPU 머신을 저게 이제 16이 있고 64가 있고 128 이게 항상 고정되는 어떤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16은 없는 거고요. IPU 파드 64가 있고 128이 있습니다. 아 16은 없군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저 아까 16 헷갈리신 거는 저도 헷갈렸는데 이 IPU M2000이 여기에 16개 들어가서 네. 거기에 IPU 숫자가 4개씩이 있으니까 16 곱하기 4를 하면 64가 된다는 얘기고 이 IPU M2000을 32개까지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32개가 되면 32개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128이 되니까 그때 IPU 파드 128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16개를 16으로. 네. 그러면 저기 저 세트를 그냥 IPU 머신 한 대, X86 한 대 이렇게만 구입해도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옵션은 나중에 제가 따로 아주 길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픽과학과 메가전 클라우드가 어떤 식으로 제품을 가지고 있고 딜리버리 할 것인가에 대한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오픈 스택 메가 에디션은 뭐 커스터마이징한 메가존의 어떤 그 커스터마이징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스택하고 셰프 스토리지를 이 HPC 환경에 잘 동작하도록 저희가 그 모디파이하고 기술주의한 버전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여기에 너무 많이 다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래프코어가 자신이 만드는 이 뉴럴넷 프로세싱 IPU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기존의 엔비디아 GPU들하고 비교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벤치마크 자료는 그 웹사이트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어떤 모델 썼고 뭐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 썼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AI 분야 중에 아주 중요한 분야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그 눈으로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로보틱스 뭐 이런 분야 있잖아요. 그 중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버트라고 하는 거는 구글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구글 트랜스레이트 같은 데 쓰는 그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트 훈련할 때 우리 DSS 8440 IPU 서버가 한 25배 더 빠르더라. 예, 25% 더 빠르더라. 그다음 추론할 때는 또 2배 정도 빠르더라. 엔비디아 GPU에 비해서. 추론이 강점이.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MCMC라고 해서 요거는 주로 재무회계 쪽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들의 집합이에요. 그 어떤 알고리즘 뭐 이런 거를 다 그 계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 이제 물론 이게 어떤 특정 사용자가 재무회계 모델을 돌린 건데 거의 26배 정도 결과가 빠르게 나왔다. IPU가.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분야에서도 레즈넷 100일 뭐 갖고 추론을 해본 결과 IPU가 뭐 거의 한 6배 정도 처리량이 높고, 예, 그 22배 낮은 지연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추론이잖아요. 추론이니까 요청을 했을 때 결과가 탁 나오는 그 지연 시간이 22배 정도 낮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참조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AI 어드밴스드 아키텍처가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린지로 어떤 그 사람들의 타액을 갖다 뽑아가지고 시약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검출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그러면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폐 사진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나 걸린 사람의 폐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갖다 추론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안 걸렸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래프카와 IPU하고 엔비디아 V100 카드를 통해서 이제 학습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피션시의 B0라는 모델을 썼을 때 굉장히 빠른 결과가 저희 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뭐 동영상입니다만은 IPU가 초당 2000개 이미지를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 V100 같은 경우 지금 166개 이미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가 A100이라고 하는 또 그 GPU가 나왔거든요. 그거하고 성능을 좀 비교하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퀀타라고 이 퀀타라고 하는 이 검색 엔진은 프랑스 회사예요. 프랑스 회사. 근데 얘는 실시간 검색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비교를 하는 건데요. 구글이 예전에 기존에 뭐 알타비스타든지 야후를 물리치고 구글이 이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거냐면 엄청난 무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그 데이터들이 뭐 광경DB나 아니면 뭐 하둡 같은 데 이제 보관이 돼 있거나 뭔가 어디에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용자들이 어떤 단어를 쳐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받으려면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어때요? 속도가 느렸을 거 아닙니까? 구글이 처음 나올 때 한 10년 전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구글이 어떻게 했냐면 미리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검색어가 있어요. 그 검색어를 아예 딱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다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검색치면 바로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안 문제도 있고 누가 어떤 걸 쳤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저장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퀀타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는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IP하고 GPU를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미지에서 누가 빠르게 이렇게 찾아내느냐. 그랬더니 이미지 처리하는데 7배 정도 처리량도 늘고 검색하는데 24배 정도 더 빨랐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이 회사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MCMC라고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주로 뭐 재무 분야, 아까 얘기했던 주가 예측이라든지 채권 가격 변동 뭐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시계열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멜로 캐피탈이라는 데서 자기 자체의 어떤 모델을 돌렸더니 GPU보다 IPU C2가 약 26배 효율적으로 훈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그래프코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격대 성능비가 거의 이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근 가장 좋은 DGX 머신 A100이라고 하는 GPU 기반의 8개의 A200을 갖고 있는 것과 저희 그래프코어의 아까 M2000 중에 8440 모델에 보면 8개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의 계산력을 보면은 플로팅 포인트 32 계산력이 여기는 150 테라프롭스인데 여기는 2 페타프롭스라고 한 12배 정도 향상이 됐고 AI 일반 계산력도 보면 2.5 페타프롭스인데 저희는 8 페타프롭스 3배 정도. 그래서 메모량이 여기는 320GB인데 저희는 3.6 테라바이트 10배 정도 됩니다. 시스템 가격은 저희가 약간 비싸긴 하죠.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능이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고 가격은 비슷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 그래프와 제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그래프화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애저 시스템에다가 애저 시스템의 어떤 VM 형태로 이 그래픽화를 사용할 수 있는 프리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은 저희하고 같이 당연히 이 아까 740이라든지 8440 장비에다가 이 그래픽화 IPU를 갖다 탑재하는 머신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미국의 시에라 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AI 전용 클라우드를 얘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바로 그 AI 관련된 잡을 여러분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도 이제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렉스킬 규모의 이런 걸 검토해서 알리바바 쪽에서도 바로 그룹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규모로 보면 저희는 두 가지 AI HPC와 AI HPC 클라우드를 저희 메가전에서 딜리버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I HPC라고 하는 건 AI 전용 HPC 환경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과 저희 파드 64라고 하는 거를 여러 대 묶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시스템은 여기는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웨카 IO라든지 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지만 셰프를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통적인 슬럼 워크로드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이 워크로드들을 갖다가 다중 워크로드들을 그 그래픽과 IPU 파드 64 스케일 쪽에다 보내가지고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이건 전통적인 방법이고 요즘은 대부분 멀티작 관리를 갖다 도커로 하기 때문에 도커 오케스트레이팅 쿠버네티스로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큐플로우라고 하는 그 머신러닝 전용 플랫폼을 얹어서 머신러닝 관련된 여러가지 AI 잡을 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통합적으로 AI HPC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온프라미스에다 저희가 구축해드리는 솔루션을 메가존이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AI HPC 클라우드 플랫폼까지도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상화를 할 수 있는 전체 관리자인 오픈스택, 메가 에디션, 그다음에 셰프 스토리지, 그 위에 이제 뭐 슬럼, 도커 매니저, 쿠버네티스, 쿠플로우를 어떤 터넌트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플랫폼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